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이혼 후 6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 뒷목 잡고 쓰러질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요. 아마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기가 막혀 하실 겁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외도를 저질러 놓고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 쳤던 남편 놈 하며 이혼 후에도 저에게 돈을 요구하며 못 살게 굴던 시모까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어이가 없다 못해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잠시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제가 불쌍하기도 하고요. 쏟아부은 제 청춘과 그동안의 시간이 아깝다고나 할까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뒤늦게라도 그런 인간 쓰레기 집안과 연을 끊었다는 것이겠죠.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알던 동네 친구로 저희는 자주 어울려 다녔는데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연애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결혼까지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서로에 대해 잘 아는 만큼 별 탈 없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그렇게 믿도록 행동했고요. 여보, 내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지금 하는 사업 꼭 성공시켜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힘들기는 젊어서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당신이야말로 힘내. 자기가 우리 집 가장이잖아.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당신 잘 될 때까지 내가 계속 응원해 줄게. 알겠어. 나 열심히 힘내볼게. 정말 고마워, 여보. 그런 천사 같던 남편이 돌변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며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자 몇 년 후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남편은 핸드폰 액세서리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 쇼핑몰에서 팔던 아이템 하나가 대박을 치며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저에게 고마워했던 것도 잠시 남편은 가정을 소홀히 하며 자기 혼자 잘나 사업이 성공한 줄 착각을 하더라고요. 오늘 성민이 생일인 거 잊었어? 일찍 온다는 사람이 새벽이 다 돼서 집에 들어오고 어떻게 된 거야? 성민이가 아빠 온다고 기다리다가 울면서 잠들었다고. 사업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깟 어린애 생일이 뭐가 대수라고. 그리고 남은 힘들게 돈 벌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당신은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너희들이야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집구석에서 편하게 놀고 먹고 지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지금 누구 때문에 니들이 돈 걱정 없이 사는 건데 감히 고마운 것도 모르고 이따위 잔소리야? 하지만 달라진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성공하며 변하기 시작한 것은 시댁 또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물론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시댁에 가도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 참을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더는 남편도 제 편이 아닌데다 무시하기 시작하니 시댁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했던 것이죠. 이 게으른 것 같으니라고. 너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야 시댁에 오니? 명절이면 빨리빨리 와서 이 시어미 일을 거들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머니,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명절 음식 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어제도 어머니가 하신 거라곤 옆에서 잔소리하며 제가 해놓은 음식 집어드신 것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일 다 하고 가서 할 일도 없었을 텐데 뭐가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지 시어미한테 꼬박꼬박 대들기나 하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아주 내가 골치가 아프다니까. 그런데 잘난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아서 그런가? 넌 어떻게 볼 때마다 살이 뒤룩뒤룩 찌는 것 같다. 아주 오동통 살이 올랐어.
우리 민찬이가 성공할 줄은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힘들게 키워놨더니 남의 집 귀한 아들 쏙 낚아채서 결혼이나 하고 그 덕에 지금 가진 호사 누리며 사니까 아주 좋아 죽겠지? 네 잘난 남편 내가 낳아준 거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한테 잘하라고. 어머니 살이 찌긴요. 요즘 성민이 돌보느라고 힘들어서 저 살 빠지는걸요? 주변에서도 저 너무 말랐다고 살 좀 찌라고 그래요. 애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누군 뭐 자식 낳아서 안 키워봤는 줄 알아? 고작 애 하나 키우는 거 가지고 유나는. 남의 집 며느리들은 시댁에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지 하나뿐인 시어머니를 아주 개떡같이 알고. 넌 참 별나다 별나. 어디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와서 결혼을 한 것인지. 그날 시어머니는 그동안 쌓이셨던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제가 일하는 동안 어린아이처럼 저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는 저한테 시아주버니께서 전화를 걸어왔죠. 그것도 거나하게 취해서요. 여보세요? 재수 씨, 접니다. 제가 지금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계산 좀 해주세요. 저 지금 돈 안 내면 경찰서 붙잡혀가게 생겼으니까 되도록 빨리 와주시고요. 그러면 재수 씨만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 아주버니는 형님한테 이혼을 당한 후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일을 벌였다가 망하기 일쑤였죠. 그 덕에 형님과도 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시 아주버니가 새벽에 갑작스레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 자기가 친구들과 마신 술값을 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명절인데도 사업 때문이라며 집을 비운 상태여서 시 아주버니가 경찰서에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저 홀로 황급히 시 아주버니가 있는 술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아주 가관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시 아주버니가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다녀왔던 것인지 부킹한 중년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그 돈을 전부 저에게 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시 아주버니는 저를 보자 거들먹거리며 이야기하더군요. 술값을 당연히 제가 내줘야 하는 것처럼요. 재수 씨 왔어요. 그러면 저기 카운터 가서 알아서 계산하고 가세요. 저 친구들이랑 조금 더 놀다고 갈 테니까. 능력 있는 우리 동생이랑 사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죠. 재수 씨는 정말 좋으시겠어요. 돈 잘 버는 제 동생이랑 결혼해서 아무 걱정 없이 펑펑 돈이나 쓰고 살 수 있고 아주 발잡 폈지? 발잡 폈어. 아주버니 도와드리는 것도 이번 한 번뿐이니 그렇게 아세요. 다음부터는 불러도 오지 않을 거예요? 재수 씨,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말로 재수 씨가 지금 잘 사는 게 누구 덕분인데 전부 내 동생이랑 결혼해서 그런 거잖아요. 재수 씨 돈도 아니고 내 동생이 번 돈이니 같이 나눠 쓰자는데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아주버니가 정말 필요한 데 쓰시는 돈이라면 안 아깝죠. 그런데 여자들이랑 술 마시고 노느라 쓰는 돈을 지금 저한테 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어머니 집에 가서 하루 고생하고 자고 있는 저한테 전화해서요. 그 나이 드셨으면 이제 철 좀 드세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 들어주겠네. 나야말로 내 동생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 별 재수가 없으려니까. 너야말로 우리한테 고마운 줄 알고 살라고. 우리 동생 덕에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니까. 알겠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제가 더는 만날 이유도 없으니 안 보고 살면 그만인 거고 하나뿐인 아들이 있으니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제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저에게 들통이 나고 만 것이죠. 그것도 저희 결혼기념일 날에요. 부부 사이가 소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혼기념일만큼은 매년 챙겨줬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렸는지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이른 아침부터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죠. 결혼기념일을 잊은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는 저를 보면서 친구들이 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밥을 사주겠다며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곽에 있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서로를 챙기며 밥을 먹여주고 있는 상간녀와 남편 놈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야, 이 고기 진짜 부드럽다. 내가 먹여줄 테니까 한 입 먹어봐. 자기야. 그래, 우리 덕순이가 주는 거면 무엇이든 꿀맛이지. 잘 먹을게. 아, 꿀맛은 무슨 꿀맛? 연경 맛이겠지, 이것들아. 이 인간이 어쩐지 요즘 들어 계속 이상하다 싶었더니 니놈이 바람나서 그런 거였구나. 아, 여보, 여기를 어떻게... 오해야? 전부 오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해는 무슨 오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는데 이 그지 같은 자식아. 넌 우리 결혼기념일 날 딴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싶냐? 어디 너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 뼈 빠지게 뒷바라지에서 성공시켜 놨더니 이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히 바람을 피워? 와,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저는 일단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번 날린 후 남편 놈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땜빵이 생기도록 대차게 흔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혼내주는 모습에 상간녀는 겁을 먹은 것인지 덜덜 떨더라고요. 그리곤 무서웠는지 남편을 두고 혼자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저와 함께 돌아온 남편은 잘못했다며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빈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제야 남편이 요즘 들어 더욱 저를 무시하며 가정에 소홀해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갔으니 제가 하는 행동이 전부 미워 보였던 것이었죠. 그러나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들키고 잠잠했던 것도 잠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상간녀를 만나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워도 제가 자기를 떠나지 못할 거라 굳게 믿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게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 놈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 놈이 바람 피운 것을 저에게 들킨 순간부터 제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단 사실을 말이에요. 하나뿐인 제 아이를 위해 그동안 참고 살았지만 골치 아픈 시댁에 남편까지 바람을 피우니 제가 더는 참고 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아이 아빠라고 곁에 두어봤자 제 아이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더 늦기 전에 남편과 갈라서자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저를 속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저 몰래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시댁에 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 성공 후 홀로 사는 시어머니와 이혼한 시아주버니를 돕고자 저희 부부는 매달 생활비를 시댁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지 않게 아주 넉넉하게요. 그런데도 남편은 딴 주머니를 찬 채 저 몰래 시댁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거금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알아보니 시아주버니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마다 저한테 상의도 없이 돈을 보태주고 있었고요. 남편이 집안에 숨겨놓은 비밀 통장을 저한테 들켜 발각되고 만 것입니다. 어차피 그거 전부 내 돈 아니야?
내가 힘들게 벌어 모은 내 돈. 그런데 왜 그걸 너한테 의논하고 써야 해? 지금 네가 잘 된 게 누구 덕분인데?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뒷바라지는 무슨. 네가 나를 얼마나 뒷바라지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 다 너만큼은 한다고.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니? 어느 여자가 이런 한 푼도 못 벌어오는 남편 놈 사업 뒷바라지 한다고 나처럼 일하는데? 네 사업 자금 누가 마련해줬는데? 너 사업 실패해서 힘들어할 때 누가 옆에 있어줬어?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보다 못한 놈. 사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을 응원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구상하며 공부하는 동안 마트에서 일하고 새벽에는 24시간 하는 식당에 나가 그릇 닦기 알바하면서 남편의 사업 자금이며 집안 생활비까지 전부 제가 벌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희생으로 성공해 놓고 남편은 바람을 피우며 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제와 뻔뻔하게 발뺌까지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너처럼 능력 없는 나이 많은 아줌마가 나랑 이혼하고 뭐 해 먹고 살려고. 나랑 이혼하면 길바닥에 나는 알거지밖에 더 되겠어? 어디 해볼 수 있으면 해봐.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지금이라도 다시는 나한테 대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봐줄 용이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용서를 빌던지. 어서 나한테 까불어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라고. 너 생각 잘해. 이번에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그제야 남편 놈이 제 앞에서 대놓고 당당하게 바람을 피운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 능력이 없어 자기와 절대로 이혼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화가 나 아무 말이 없자 남편은 제가 자신에게 정말로 사과라도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는지 팔짱까지 낀 채 저를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네가 봐도 네가 잘못했지? 그동안 호의호식하게 해준 남편님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이제 알아서 잘못했다고 빌어. 창피할 것 없어. 오늘 사과만 하면 내가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잊어줄 테니까. 이 자식이 운 좋게 사업 성공하더니 배는 게 없나. 어디서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오냐 좋다. 그 이혼하자. 안 그래도 너처럼 가족 소중한 줄 모르고 되먹지 못한 더러운 쓰레기 놈이랑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갈라서려고 했는데 아주 잘 됐네. 그래, 하자 이혼. 뭐? 이혼? 이혼이라니. 정말로 지금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이 자식아. 그러면 그렇게 인간 말종처럼 굴어놓고 내가 계속 너랑 살기를 바랬냐? 내가 미쳤냐?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놈이랑 사냐? 지금 당신 농담이지? 그런 장난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나랑 이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당신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잖아. 누가 그래? 내가 네 놈 없으면 못 산다고. 네 놈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아주 잘 먹고 잘 살겠지. 걱정거리 없어져서. 그리고 이혼은 네 놈이 먼저 하자고 해놓고 이제와 무슨 헛소리야? 내가 네 놈이랑 결혼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산 거지. 혼자 살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 나는 네 놈이랑 이혼하고 우리 성민이랑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어디 나랑 성민이 없이 혼자 하고 싶은 육갑 다 떨면서 마음껏 살아봐. 안 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나 당신이랑 성민이 없이면 못 살아. 내가 아직 당신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사랑한다는 놈이 다른 여자랑 그렇게 바람을 피웠냐? 그것도 가정까지 있는 놈이 네 새끼랑 마누라까지 두고? 너처럼 더러운 놈이랑 역겨워서 더는 못하니까 그렇게 알라고.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저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제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다시 180도 바뀌어 행동하더라고요. 아주 대놓고 저에게 저주하는 문자까지 보냈으니까요. 그래, 하자 이혼. 어디 나랑 이혼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다. 그동안 살았던 정도 있고 네 인생 불쌍해서 말렸던 건데 네 인생 네가 망치겠다는데 내가 뭐하러 널 더 말리겠냐? 단 나랑 이혼해놓고 나중에 후회해서 받아달라고 찾아오지 마라. 더 봐주는 일은 없을 테니까. 난 우리 덕순이랑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생각이니까. 그렇게 말해주니 아주 고맙네. 너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한테 이혼 소송 걸어서 재산 분할하면서 내 놈이랑 네 상간녀한테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테니까. 너야말로 나중에 잘못했다고 찾아오지나 마. 너 같은 인간 절대로 받아줄 일 없으니까. 이후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을 하며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는 남편과 얼굴 볼 일도 엮일 일도 없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갈라서며 전 아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3층짜리 작은 건물을 사 임대업을 하며 1층에 무인 카페를 열어 운영을 하게 되었죠.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라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손님이 있어 장사가 잘 되었고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을 간 사이 잠깐만 관리만 하고 오면 되는 거라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와 함께 제가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지 이혼한 지 얼마 되었다고 남편 놈이 다 죽어가는 얼굴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란 게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안 되는 곳이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한눈을 팔며 일에 소홀히 하는 사이 매출이 점점 줄어들다 반토막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업이 반토막 난 것을 빠르게 메꾸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상간녀의 권유로 주식에 손을 댔었나 봅니다. 확실한 정보를 들고 왔다는 상간녀의 말만 믿고 있는 재산을 덜어 전부 상간녀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있던 재산까지 날리며 쫄딱 망하고 말았고요. 상간녀는 남편이 망하자마자 바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었나 봐. 그 꽃뱀 같은 곳에 당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당신이 나 한 번만 용서하고 받아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미쳤냐? 잘 나갈 때는 제 처자식 무시하고 막 나갈 때는 언제고. 다 망하니까 찾아와서 받아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지 자식까지 내팽개친 너 같은 놈을 받아주냐?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래도 남편이 양심이 있는지 그날 이후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뻔뻔했나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다른 데서 터지고 말았죠. 그동안 연락 없던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 저와 남편이 갈라선 사실을 알지 못하는지 저한테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해왔죠. 두말하지 않겠다. 우리 아들이 번 돈 내놔. 어머니, 갑자기 전화해서 저한테 그 사람이 번 돈을 내놓으라니요? 네 시숙이 아는 사람 사업에 투자했다가 빚 1억을 지게 되었으니 그 돈 좀 갖게 내놓으란 소리다. 둘째한테 말하니 너랑 상의해봐야 한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니 이번 달 안으로 1억 마련해서 내 통장으로 보내도록 해라.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주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러면 1억 보내는 걸로 알고 있으마. 난 이 여자랑 골프 약속 있어서 이만 끊는다. 시어머니 전화는 아주 황당하기만 했죠. 남편 놈은 자기가 기회 봐서 저희 두 사람 갈라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시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가 이혼한 사실을 알고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그동안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돈이 급하게 필요해지니 남편 몰래 저한테 연락을 한 것이고요. 사실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는지 이혼 소송을 당한 후 저와 합의를 하며 이혼 조건으로 저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대신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 제가 원하는 조건을 전부 들어주겠다면서 3개월 동안만 비밀로 해주면 그 후에는 본인이 알아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야 이혼하면 더는 볼 일도 없는 사이고 3개월이야 금방 지나갈 시간이니 알겠다고 해주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지 아직도 저를 자기 며느리라 착각하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말이죠. 그러나 남편과 저는 이미 끝난 사이고 제 피 같은 돈을, 그것도 1억이나 되는 거금을 시댁에 보낼 일은 없었기에 전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더는 시어머니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모든 건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몰라 시어머니에게 다시 연락이 올까 전 바로 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흘렀을까? 시모가 제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하지만 아이와 아빠는 만나게 해주어야 했기에 그 인간에게 시어머니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 신신당부하며 제 바뀐 연락처를 알려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시어머니의 추궁을 이기지 못한 것인지 자기 이혼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제 연락처를 알려준 것 같았죠.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감히 나한테 말도 없이 전화번호를 바꿔버려? 그리고 네 시어미한테 알려주지도 않아? 인제 보니 네가 날 아주 우습게 봤구나. 너 그 무식한 버릇은 누구한테 배운 거니? 네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치듯? 너 지금 1억 네 시숙한테 보내주기 싫어서 번호까지 바꾼 거지? 네가 제정신이니? 네 돈도 아니고 우리 둘째가 번 돈 보내라는 건데 네가 뭔데 안 보내? 네가 우리 잘난 아들이랑 사니까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아무리 우리 아들 번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돈 네 거 아니다. 전부 우리 아들 돈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보내. 안 그러면 내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아주 니네 집에 쳐들어가 다 엎어버릴 거야. 그런데 어머니, 정말 이상하네요. 그동안 그이가 아주버니 사업하라고 한두 푼 도와드린 것이 아닐 텐데 그 돈들은 다 지금 어디 간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이한테 이것저것 필요하다며 돈 많이 뜯어가셨잖아요. 그것도 저 모르게 여러 번. 그 돈들은 다 어디 가고 저한테 달라고 그러시는 거냐고요. 네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티가 날 정도로 시댁에 보내는데 그러면 제가 영원히 모를 줄 아셨어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면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달라고 해서 직접 받아내세요. 아니면 어머니가 그동안 그이한테 뜯어가 모은 돈으로 주시던가요. 사실은 둘째한테 받은 돈 나한테 한 푼도 없다. 없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그 푼돈 얼마나 된다고. 내가 전부 써버리고 없다 이 말이다. 너네가 골프 치러 다니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니? 게다가 왔다 갔다 기름값에 밥값에,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인데 나도 품위 유지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둘째 수준에 맞게 꾸미고 다니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어머니 그 사람한테 받아간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써버렸다는 소리세요? 제가 그이랑 결혼해서 살면서 쓴 돈보다 어머니가 그이한테 받아간 돈이 훨씬 더 많다고요. 이게 어디 시어머니가 하는 일에 버르장머리 없이 꼬박꼬박 참견이야? 아, 다 됐고. 넌 그냥 이 시어미가 보내라면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면 되는 거다. 너 내가 시간 많이 안 준다.
이번 주 안으로 1억 당장 보내.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본인의 처지를 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죠. 지금 자기 입장이 어떤지 똑바로 깨닫고 정신 좀 차리게요. 그리고 아직 시어머니에게 이혼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저한테 모든 걸 떠넘긴 남편놈까지 혼 좀 내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돈만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어머니 빚이 얼마예요? 바로 드릴게요. 이제야 네가 정신을 차렸나 보구나. 그렇게 친작 좋게 말할 때 줬으면 좋았잖니. 꼭 내가 안 좋은 소리를 해야 알아들니? 뭔 멍청해서 그런가. 저번에 내가 말했지. 1억이라고. 그리고 거기다 나도 좀 쓰게 내 용돈 보태서 보내라. 내 용돈은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다. 그 돈이면 이번 달에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지금 바로 보내거라. 네, 어머니. 지금 당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며 바로 전화를 끊고 돈을 보내드렸죠. 딱 시어머니한테 맞는 금액으로 말이에요. 물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같은 금액의 돈을 보내드릴 테니 말씀하시라는 당부의 문자도 잊지 않은 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야, 이 미친 거사. 너 지금 나랑 장난해? 1원? 1원이 뭐니? 지금 이걸 돈이라고 나한테 보낸 거냐? 어머니, 1원도 돈이니까 어머니 계좌로 송금이 된 거겠죠? 1원도 어머니한테는 과분한 돈이라고요. 그 돈으로 아주버니 빚도 갚으시고 어머니 용돈도 하고 그러세요. 제가 정말 아끼는 피 같은 제 돈으로 보내드린 거니까요. 네가 아주 나한테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그리고 왜 그게 네 돈이야? 우리 아들이 번 우리 아들 돈이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머니한테 죽어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성민이랑 행복하게 아주 잘 살 건데. 너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아주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오늘 이후로 네 주둥에서 그런 말 못 나오게 해줄 테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남편과 제가 살던 집에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이와 갈라서며 이사를 간 지 오래였으니까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 도착하고 그 사실을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다시 씩씩거리며 저한테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이 잡거사!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우리 아들 아파트가 네 명의로 되어 있어도 네가 뭔가 이 집을 세를 주고 이사를 가? 그것도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우리 아들 집에 딴 사람이 살고 있어서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알아? 그런데 집주인이 우리 아들 아니고 너라고 하더구나. 전세계약도 너랑 했다고 하고. 너 전세계약하면서 받은 그 돈 당장 내놔! 우리 아들 돈이니까 나한테 당장 내놓으라고! 이 아줌마가 내가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아줌마? 지금 나보고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한 거냐? 그래, 이 아줌마야. 아직도 당신이 말 안 했나 본데 우리 진작 갈라섰어. 아줌마 아들이랑 나랑 이제 남남이라고. 그리고 아줌마가 지금 찾아간 그 집도 그 인간이랑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은 내 아파트고. 그런데 내가 남남인 아줌마한테 내가 이사간 사실을 왜 알려야 하며 내 돈을 왜 줘야 하는데? 이혼?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하긴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아직 쪽팔려서 말을 못했겠지. 아줌마 아들, 바람 피우다 걸려서 나한테 이혼당했어. 그래놓고는 그 상간녀 말에 홀라당 넘어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주식하다가 망해서 있는 재산 모조리 다 날리고. 이제 뭘 좀 아시겠어요, 아줌마?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바람나서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 주식하다 사업까지 망하다니. 내가 친엄마 아빠 바람나서 고생하는 걸 옆에서 봤으면서 어떻게 바람을 피워? 정 못 믿겠으면 당신 그 잘난 아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들 자식 개차반으로 키우더니 아주 쌤통이네요. 그러니까 당신 첫째 아들 사업 투자했다가 날린 그 돈이 필요한 거면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당신 둘째 아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받아가라고요. 그 인간이 지금 그럴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시는 당신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그제야 남편 놈은 자기가 바람을 피워 저에게 이혼당한 사실을 밝힌 것인지 시어머니에게서 돈을 내놓으라며 떼를 쓰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유로 시모가 저를 괴롭히며 다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계속해 문자를 남긴 것입니다. 자기 아들과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는 내용이었죠. 그것도 예전에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아주 다정한 태도로요. 아가, 제발 마지막으로 이 시어미를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그동안 내가 널 오해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사과하고 싶어 그런다. 둘째도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고.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니? 우리가 어디 남도 아니고 이렇게 문자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니? 누가 뭐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그러니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저도 시어머니와 남편 놈을 다시 한번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저한테 계속 연락하며 괴롭히는 것을 보니 자기들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동안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미안해서라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절대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정신을 차리게 해줄 목적으로 만나자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아주 신이 나 저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바람 피운 사실을 들켜 맞은 것인지 눈이 부어 시퍼렇게 밤탱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가, 그동안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를 들볶은 것 같아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전부 되었다. 우리 이제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하자꾸나. 어차피 우린 한 가족이잖니.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요? 한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아가, 네가 지금 한 가족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욕처럼 들렸던 건 내 착각이겠지?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거라고. 당신이 날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나 성공하게 하려고 밤새도록 일하고 내 뒷바라지하고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그러니까 나한테도 한번 만회할 기회를 줘. 앞으로는 내가 당신 모시고 살게. 우리 엄마 말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 아가. 모두 잘 살면 좋은 거 아니겠니? 알아보니 작지만 너 3층짜리 건물도 샀다며? 앞으로 우리 가족 다시 합치게 되면 그 건물도 있겠다.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너만 잘 마음 먹으면 된다. 너도 아직 혼자인 거 보니 우리 아들 못 잊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손주 성민이 아빠 없이 크게 할 거니? 성민이 위해서라도 지난 과거는 다 잊고 잘해보자는 거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마. 웃기고 있네. 두 사람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제가 두 분 만나자고 한 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 저 괴롭히지 말라고 직접 만나서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만나자고 한 거라고요. 당신, 언제는 당신 잘된 게 전부 당신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며? 결혼한 딴 여자들도 나만큼은 한다면서. 당신 성공하는데 내 덕은 하나 없는 것처럼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딴소리야? 그리고 아줌마, 내가 지금 혼자인 거는 당신 아들 못 잊어서가 아니라 당신 아들한테 질려서 남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서 그런 거거든? 성민이가 아빠 없이 크게 되는 게 누구 탓인데 그런 소리래. 전부 당신 아들 탓이라고. 저렇게 바람 피우는 놈이랑 같이 살아서 우리 성민이 보고 뭘 배우라고? 저런 아빠는 없는 게 우리 성민이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정 그렇게 같이 살고 싶으면 아줌마나 당신 아들 데리고 사세요. 전 필요 없으니까. 여보, 제발.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라. 나 정말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미칠 것 같아서 그래. 나한테 밥 먹었냐고 어디 아프냐고 당신처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 들어가도 반갑다고 우리 아빠 왔다고 좋아해주는 자식도 없고 나 지금 너무너무 외로워. 매일매일 당신이랑 성민이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다고. 아가, 안 된다. 제발 우리 버리지 말아다오. 지금 네가 우리 버리면 전부 끝장이란 말이다. 사실 네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는데 큰애비 당장 안 갚으면 우리 집에 차압당치 붙게 생겼다. 그나마 하나 남은 내 아파트까지 뺏기고 아주 끝장나게 생겼단 말이다. 네가 우리 버리는 순간 끝장이라고. 전부 끝장. 차압이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그러게 진짜 기회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살았어야지. 지금이라도 당신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다시 한번 나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똑똑히 기억하고 당신들 전부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말을 마친 제가 일어서려고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이 양쪽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가, 안 된다. 네가 마음 바꾼다고 할 때까지 너 못 놔주니까 그렇게 알아라. 나한테 내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나랑 다시 합친다고 할 때까지 나 절대 못 나. 아니, 안 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렇게 발악할 수 있는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난 카페의 직원들과 건물 경비원분들께서 와서 저를 도와주며 두 사람을 자꾸 말리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 카페는 얼마 전 새로 오픈한 제가 주인인 카페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네, 괜찮아요. 점장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사장님이라니. 아가,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면 이 넓은 카페가 아가 네 거라도 된다는 거냐? 아,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나 보네요. 여기 카페 얼마 전에 제가 새로 오픈한 제 가게예요. 전에 남편이랑 살던 아파트는 더는 가지고 있기 싫어서 아파트 팔면서 카페 대출금도 전부 갚았고요. 그거 자랑하려고 두 사람 부른 건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러면 두 사람은 다 더는 볼 일 없을 것 같으니 안녕히 가세요. 제가 카페의 사장이라고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다시 한번 붙잡으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직원들과 건물 경비원분들에게 끌려 카페 밖으로 쫓겨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쫓겨나면서 울다가 서로 탓을 하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다 민찬이 내놈 탓이다. 네가 바람만 피우지 않았어도 집안이 망할 일도 이렇게 잘 나가는 능력 있는 며느리 놓칠 일도 없었는데 네가 바람 피워서 전부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라고. 이게 왜 내 탓인데? 엄마가 성민이 엄마한테 시집살이 시킨 거 벌써 잊었어?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면서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성민이 엄마가 나 버리는 일 없었다고. 형은 또 어떻고? 엄마가 집사람 무시해서 형도 같이 우리 성민이 엄마 무시했었잖아. 전부 엄마 탓이야. 엄마 탓이라고! 두 사람 다 정신 차리라고 부른 자리인데 카페에서 쫓겨나면서도 반성은커녕 서로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저희 가게 앞에서 다투다가 결국 몸싸움까지 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서로를 붙잡고 주저앉아 무엇이 억울한지 대성통곡을 하며 엉엉 울더라고요. 제가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자 결국 도망가긴 했지만요. 그 후 제가 경찰에 신고한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것인지 남편과 시어머니도 모두 저를 찾아오는 일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는 결국 시아주버니의 빚을 갚지 못해 모두 아파트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주버니가 시어머니 몰래 진 빚이 더 있었나 봐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해주려고 사준 아파트였지만
시어머니가 큰아들 주겠다고 이야기해서 남편이 아파트를 시아주버니 명의로 해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모두 현재 남편이 살고 있는 지하 단칸방에 들어가 얹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도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시아주버니 때문에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주버니를 말리기 급급한 상태이고 남편은 일용직 알바를 하며 다시금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 사람 다 전부 사람부터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하나뿐인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새로 카페를 오픈하며 조금 바빠지긴 했지만 아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함께 있는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도 이미 카페 운영 경력이 있는 경력사원을 점장으로 뽑아 잘 관리하도록 맡겨둔 상태이고요.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부족하지 않게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라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마들 모두 남편과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멋진 여성들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런 아내와 엄마들한테 소중함을 느끼셨으면 하고요. 그러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엄마들 전부 파이팅입니다.